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올 한 해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들뜨곤합니다. 엊그제 저는 서울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동기들과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송년회 등으로 들뜬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갑진년의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량지인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량지인은 송나라 송, 도울량, 갈지, 어지린, 송나라 양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 이것을 송량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명분을 쫓다가 실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송량지인과 고교 평준화 정책, 다시 말하면 명분을 쫓다가 실질을 잃어버렸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38년 송나라와 초나라가 홍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일입니다. 송나라 군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초나라 군대와 마주했습니다. 송나라 양공이 강 한쪽에 먼저 진을 쳤습니다. 막강한 초나라 군대는 송나라 진을 부수고자 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송나라 군대가 턱없이 약하다고 판단한 장군 모기가 양공에게 간했습니다.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간언했던 것입니다. 양공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다며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참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어느새 초나라 군대는 강을 건너와서 진용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모기 장군이 다시 간절하게 진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용을 가다듬기 전에 치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양공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차 무시했습니다.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공은 모기의 간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원래 열세했던 송나라 군대는 참패했습니다. 양공 자신도 허벅지에 입은 부상이 악화돼서 그 이듬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송량의 어짐을 뜻하는 송량지인은 어리석은 대명분을 내세우거나 과한 인정을 베풀다가 되려 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명분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명분을 쫓다가 실질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허약해졌다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실질이 빠진 명분은 탁상공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명분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결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교 평준화 정책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평등교육의 명분을 내세워서 평등주의적 접근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환경을 악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역 간 교육 정책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성적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목고라고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사고라고 하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수인재 육성 환경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우수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등을 강조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들 학교가 가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자율성이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 학교로 전환하거나 경쟁력을 잃으면서 학생들은 심화학습의 기회를 잃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사관학교도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하는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폐교하겠다 쳤습니다. 오늘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영재가 살아야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유학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국내에서 적합한 교육 환경을 찾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국 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우수인재가 국내 교육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은 기존의 평등주의적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평준화 정책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목고 및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평준화 교육의 격차 해소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평준화는 여전히 유지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사성어, 송량지인과 고교 평준화 정책은 대의명분과 실질적 결과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 위반자들이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학생들을 하향으로 평준화시키는 것만이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교육의 정당성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량지인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